이제 프린트 모두 갖고 있죠. 선생님이 이틀 동안 프린트 없이 여러분한테 조금 더 자세한 개념에 대해서 그 프린트 학습지로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다시 프린트로 들어와서 잠깐만 정리하고 오늘 교과서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넓이. 우리 넓이가 정적분, 깊은 관련이 있다고 배웠죠? 자, 그래서 자,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우리 정적분한 것이 a에서부터 b까지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가 바로 정적분의 값과 똑같다라고 했었고, 만약에 fx가 0보다 작으면, 작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값을 한 것이, 즉 위로 올린 것이 바로 넓이랑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총괄해서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넓이는 바로 fx의 절대값을 하고, 우리가 넓이를 구하려는 구간 x가 a에서부터 b까지, dx 빠졌네요. a에서 b까지 정적분한 결과랑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적분은 x축보다 윗부분은 양수가 되고 아랫부분은 음수가 되지만 넓이는 무조건 양수가 되어야 하므로 절대값을 붙여서 적분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적분값은 플러스 될 수고 마이너스 될 수 있지만 넓이는 여러분 마이너스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값을 통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이제 y축 사이의 넓이 한번 보겠습니다. y축 사이의 넓이는 여러분 알다시피 선생님이 그랬죠. 만약 예를 들어서 y는 2x-2다.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꿔야 돼? 얘는 fx꼴이에요. 그쵸? 근데 얘를 y에 대한 식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y는 2x-1이니까 x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이항하세요. 그러면 y 플러스 1 그리고 2로 나누면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gy라는 식이야. y에 대한 식이죠. 그쵸? 그래서 이 gi, 즉 fy, y에 대한 함수를 y가 c부터 d까지 적분하면 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y축보다 더 오른쪽에 있을 때는 그냥 넓이랑 이 적분값이 같지만 왼쪽에 있을 때는 같지 않아요. 얘는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정적분값이. 그래서 얘를 총괄해서 절대값을 붙이시면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쵸? 자,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두 곡선 사이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구한다. 이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먼저 fx에서 gx를 빼. 근데 fx가 더 위에 있는지 gx가 더 위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 그럴 경우에는 그냥 어떤 식에서 다른 하나의 식을 아무거나 빼시고 절대값을 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직접 어떤 함수가 더 위에 있는지 더 오른쪽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그림을 그려도 되지만 굳이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그냥 한 식에서 다른 한 식을 뺀 다음에 절대값을 하면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넓이 계산의 간편한 공식 여러분 이거 기억해 놓으시면 조금 더 이용하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건 어떤 경우야? 베타하고 알파가 이 2차 함수와 이 y는 x의 교점일 경우에, 교점의 x좌표일 경우에, 근일 경우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얘는 뭐랑 같냐? 알파, 베타, 그 다음에 x알파, x베타, 그 다음에 여기 절대값, 여기 최고 차이 개수는 a 라고 했을 때 이것이 바로 이러한 공식이 된다는 걸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리고 이 경우 접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얘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알파분의 베타까지 적분을 하는데 최고 차이 개수가 a이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의 값을 구할 때, 자, 이런 형태는 요 공식, 이런 형태는 요런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네요. 자, 공식이 너무 많다 그런 친구들은 외울 필요 없는데 그래도 공식 하나 정도 알고 있으면 유용하게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요 정도의 공식은 외우는 것도 괜찮아요. 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치? 자, 그 다음에 3번 두 포물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 이게 뭐냐? 결국은 하나의 식 다른 한 식을 뺐을 때 최고 차이 개수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있는 그 공식이랑 똑같은 공식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요건 알아두시면 되겠는데요. 포물선과 두 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뭐랑 같다? 요거랑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3차 함수 극대극소 차
차도 이렇게 공식으로 쓸 수 있다라고 했었고, 이거 헷갈리지 말란 얘기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6분의 여기 절대값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 공식이랑 얘랑 헷갈리지 마세요라는 뜻으로 하나 넣어둔 겁니다. 너무 공식이 많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알아야 될 공식은 사실 없어요. 없는데 굳이 내가 하나 정도 외워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요 공식 정도? 그쵸? 이게 언제 쓰이는지는 알아야 돼. 공식만 외우고 이게 어떤 공식인지 모르면 안 됩니다. 이게 언제 쓰이는 공식인지 알아야 된다. 이걸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자, 등적 공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x1하고 x2가 넓이가 같아. 근데 여기 보시면 두 곡선 사이에 둘러싸인 넓이를 구할 건데요. 여기는 적분했을 때 플러스 값이 나오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값이 나와요. 따라서 넓이가 같은데 플러스 마이너스면 A에서부터 B까지 얘를 그냥 적분시키면 절대값 적분 아니에요. 그냥 적분시키면 0이 나옵니다. 라는 얘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gx가 여기서는 아래에 있고 여기서는 위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서는 fx가 아래에 있고요. gx가 위에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함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모르겠지만 둘의 부호가 달라요. x1과 x2의 병적분 값이 다릅니다. 그지? 근데 넓이는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 여기 넓이는 둘이 똑같아. 그런데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란 얘기는 A에서부터 B까지 얘를 정적분하면 0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정도 알아놓으면 좋겠죠? 자, 여기 보시면 이 공식 아까 선생님 참고만 하세요 라고 했잖아요. 이 공식에 의해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파고들지 마세요. 괜히 공식들을 여러 가지 외우다가 더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 여기 참고로 하세요 라고 하는 것은 굳이 몰라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도 학교 다닐 때 공식을 달달달 외우면 어차피 몇 개의 공식만 남고 나머지는 다 까먹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공식들을 외우다 보면 헷갈립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내가 알아야 되는 공식까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지는 마시고 그냥 필요한 공식, 선생님이 강조하는 공식만 외우시면 돼요. 자, 이것도 했었죠. 속도와 거리. 위치의 변화량은 속도를 적분하면 되는 것이고요. 나중에 위치는 현재 처음 위치에서 x0 처음 위치에서 위치의 변화량만큼 더하면 나중에 위치가 나오겠죠. 즉 현재 위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현재 위치. 그렇지? 처음 위치에서 얼만큼 위치를 변화했는지 알면 결국은 지금 현재의 위치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움직인 거리는요. 절대값을 해야지 속도의 절대값을 한 것을 적분하면 나오겠죠. 이 차이를 여러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했다시피 적분하고 미분은 역연상 관계이기 때문에 거리, 즉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왔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왔죠. 이거의 반대로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를 적분하면 거리, 즉 위치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속도와 속력의 차이는 무엇이냐? 속도는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플러스일 수도 있지만 속력은 절대로 마이너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속도에다 절대값을 한 것이 속력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속력을 적분하면 무엇이 나오냐? 거리 위치가 아니라 운동거리가 나요. 이동한 거리가 나온다는 얘기지. 이 차이 알겠어? 여러분 했잖아 여기서. 그치? 속도를 적분하면 움직인 거리가 나온다고요.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나온다고요. 위치. 그래서 얘는 변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얘는 움직인 이동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차이를 알아야 돼요. 변위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변위는 나의 현재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2고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내가 여기 있어. 그럼 위치는 뭐야? 마이너스 1이죠. 그죠? 그러면 운동 거리는 내가 처음 여기서 출발해서 이만큼 오기까지 얼마나 이동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1만큼 이동했잖아.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그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절대 운동 거리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어요. 속력도 마찬가지고.
이동한 거리, 운동한 거리는 결국은 내가 움직인 모든 거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위치는 내가 움직였을 때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속도 시간 그래프의 면적은 뭘 얘기하느냐? 이동한 거리를 나타내죠. 왜 그러겠어? 여러분 이동한 거리 어떻게 구하라 했어요? 인테그랄 정적분인데 속도의 절대값을 적분하는 거잖아. 절대값 어디서 많이 봤는데 우리 넓이 구할 때 봤잖아요. 그래서 속도와 시간의 넓이, 즉 면적은 뭘 얘기한다? 이동한 거리를 얘기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그쵸? 이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속도가 양의 값일 때와 음의 값일 때는 진행 방향이 반대라는 사실에 주의해야 된다. 그쵸? 그리고 속도가 감소하는 구간이 속도가 음의 값인 구간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 틀리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도가 감소하는 것은 속도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속도가 감소하는 것은 여러분 속도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냐면 그냥 속도의 절대값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속도가 음의 값인 구간은 예를 들어서 반대 방향으로 엄청 세게 달릴 수도 있어. 그럼 얘는 속도가 감소한다고 얘기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쵸? 이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볼게요. 자, 선생님 이거 지우고 여기 이런 그래프가 있잖아. 이거 속도 거리 시간 그래프인데요. 여기서 여기 넓이를 다 구한 것은 이동한 거리예요. 근데 0부터 7까지 정적분하고 넓이가 같진 않다 그랬어. 정적분한 것은 현재 위치를 얘기한다. 처음 시작했을 때 플러스 현재 위치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정적분과 넓이의 차이를 아셔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몇 쪽을 보냐면 여기 이제 4번을 볼 건데요. 학습지에 선생님이 빠진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교과서에 그 곡선사이 넓이 구하는 공식 그 문제들은 다 나와 있는데 속도와 거리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여기까지 한 다음에 속도와 거리 문제는 교과서로 볼 거예요. 여러분 왔다 갔다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항상 교과서는 옆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두 곡선 y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라고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1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하나의 식에서 다른 하나의 식을 빼가지고 절대값을 하면 된다 그랬지. 그리고 윗끝 아래끝은 어떻게 구해요? 그 두 곡선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거지. 일단은 여러분 같다고 놓을게요. 요렇게 같다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1 지워지면서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x는 0 되면서 x 우리 인수분해 하시면 이렇게 돼요. 따라서 교점이 0, 마이너스 2, 1인데 둘러싸인 도형의 모든 넓이를 다 구해야 되기 때문에 x가 가장 작은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1까지 정적분하시면 되는데요. 뭐를 정적분하냐? 이 식은 얘들아 하나의 식에서 다른 하나의 식을 뺀 거죠? 그렇잖아. 그치. 같다고 한 것은 여러분 한쪽으로 몰아주면 뺀 거예요. 그거의 절대값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요렇게. 그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절대값이 있는 것의 풀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값이 있는 것의 풀이는 절대값이 양수인 부분, 음수인 부분 딱 나눠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그치? 네, 잠깐만요. 선생님이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자, 아이고 이 그래프를 그리시면 여기 보세요. 자, 0, 마이너스 2, 1 이렇게 해서 이렇게 3차함수가 그려지는데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는 양수야. 이 함수가 0부터 1까지는 음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는 이 함수를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는 얘를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절대값을 해서 여러분 밖으로 나오면 이게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겠죠? 이렇게 따로따로 적분을 해주시면 답은 12분의 37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이 강의가 끝나면 그대로 쉬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문제 5번이랑 이제 여러분들 그 교과서에 선생님이 안 푼 문제들을 다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y는 fx와 x축을 둘러싸인 두 도형의 넓이를 각각 x1, x2라고 할 때 x1하고 x2가 서로 같다 그랬어. 넓이가 같네. 근데 여러분 보시면 x1과 x2를 정적분으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x1은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입니다. 왜냐하면 fx가 x축 위에 있을 때는 정적분값과 넓이값이 같다고 했어요. 근데 x2 같은 경우에는 x축이 밑에 있기 때문에 얘를 올려야 된다고 그랬어. 어떻게? 절대값을 해서. 그러면 음수인 부분은 절대값을 해서 얘를 벗기면 마이너스 fx가 되겠죠. 그래서 인테그랄 b부터 c까지 요게 x2랑 같은 값이 되겠죠. 그럼 이 둘이 같대. 그러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하고요. b부터 c까지 마이너스 fx dx가 같다고. 여러분 이쪽으로 옮겨볼까요? 좌변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a부터 b까지, b부터 c까지 fx 같기 때문에 a부터 c까지 fx dx 한 게 뭐가 된다고? 0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쵸? 한쪽으로 몰았으면 당연히 이쪽이 0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질을 알고 지금 여러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활동 2번 0, 그 다음에 2. K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렇게 됐을 때 X축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서로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그러면 만약에 K가 0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이 부분에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줘야 돼?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럼 이 넓이가 같대. 그 말은 여러분 0부터 2까지를 정적분하면 뭐가 나온다? 뭐가 나온다? 바로 0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치?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되려면 K가 뭐가 나오냐? 1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잘 보세요. 여기 있는 길이가 1이고 여기 있는 길이가 1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K가 어디 있던지 간에 어때야 돼? 양옆에 이 길이가 같아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가 한 번 있을 것이고 그때 K는 1일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K가 이 범위에 있어. 2보다 커. 그러면 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해줘야 돼요? 0, 그 다음에 여기가 2라고 하면 K가 이쪽에 있으면 당연히 이 거리하고 이 거리가 같아야 돼. 그럼 여기가 이만큼 길이가 되겠으니까 이건 4가 되겠죠. 그치? 그래야지만 여러분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을 때 여기 넓이와 여기 넓이가 같을 수가 있겠죠. 그치? 그래서 결국은 여기 이때의 K 값은 바로 4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K가 1일 때가 있고요. 4일 때가 있습니다. K가 0이거나 2일 수는 없다고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는 등호를 안 한 거예요. 그쵸? 여러분은 기억하시고 이러한 K는 4하고 1 두 개가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끝내지 마시고요. 선생님이 학습지에 없다고 했잖아요. 뭐가 없냐면 속도와 가속도의 교과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 교과서를 한번 보시고요. 없는 친구들은 화면만 보시면 돼요. 잠깐만요. 교과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요. 속도와 거리.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자, 예제 1번부터 한번 해볼까? 좌표가 2인 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T의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시각 1일 때부터 3일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움직인 거리 어떻게 해야 돼? 속도를 절대값해서 정적분하셔야 되겠죠? 그럼 1부터 3까지 절대값 속도예요.
그러니까 t의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 dt 얘를 구하면 되는데 여러분 절대값 풀어야겠죠. 그러려면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 돼요. t-2, t-1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1과 2에서 근을 갖고 아래로 볼록인 이런 그래프 형태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1부터 2까지는 음수, 2부터 3까지는 양수가 되겠죠. 그럼 절대값을 풀 때 1부터 2까지는 절대값을 풀 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부터 3까지는 t의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가 그대로 나오겠죠. 이렇게 얘를 계산하시면 1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다음에 여러분들 문제 2번 한번 해보시고요. 문제 3번 봐볼까? 오른쪽 그림은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의 그래프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답하세요 라고 했어. 그럼 T는 5일 때의 P의 위치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 P의 위치 어떻게 구해요? 속도를 적분하면 되지. 정적분. 어디서부터? 0부터 5까지. 그치? 근데 처음 위치를 여러분이 알면 거기다 처음 위치까지 더해주시면 되는데요. 처음 위치는 원점이라고 했네. 그러니까 이게 원점이란 얘기니까 0이란 얘기죠.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처음 위치가 1이다 그러면 1 플러스 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움직인 거리는 절대값 VT, DT 하면 되겠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7까지요. 그래서 P의 움직임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라고 했는데 자 한번 설명해 볼까요? 일단은 1초까지는 어때요? 양의 방향으로 지금 뭘 하고 있어? 보세요. 속도를 미분한 게 뭐죠? 가속도야. 가속도가 어때요? 기울기가 일정하죠? 그래서 등가 속도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2초 때 다시 어떻게 했어요? 속도가 줄어들어요. 속도가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2초일 때 방향을 바꿔요. 그죠? 그래서 0초부터 2초까지는 이만큼 움직였네. 자, 넓이를 구하면 이거든요. 그래서 수직선 양의 방향으로 0초부터 2초까지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다가 점점 속도가 느려지다가 하면서 2까지 움직였어요. 그리고 나서 2부터 4까지는 다시 음의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만큼은 2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만큼 움직였다고 이렇게 다시 왔다고. 다시 원점으로 왔다고요. 요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뭐 했어? 위치를 바꿨어. 운동 방향을 바꿨어요. 그래서 4초부터는 어떻게 했습니까? 쭉 양의 방향으로 다시 갔죠. 이런 식으로 갔어. 얼마큼 갔냐? 여기 넓이가 무엇이냐면 바로 4예요. 그래서 4만큼 이제 4초부터 7초까지는 움직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이제 2번 풀어볼까요? 자, 수평인 지면에서 30m/s의 속도로 수직으로 위로 쏘아 올린 물로켓의 t초의 속도가 vt는 30-10t라고 했습니다. 그럼 물로켓을 쏘아 올린 순간부터 3초 후에 물로켓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 쏘아 올린 순간부터 쏘아 올렸을 때 우리가 처음에 지면에서 출발을 했죠. 그럼 처음 위치는 0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높이는 위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위치. 그러면은 3초 후에 위치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자, 이 속도를 그냥 정적분하시면 되겠습니다. 0부터 3까지 1번은요. 2번은요. 지면으로 떨어질 때까지 움직인 거리야. 그럼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 절대값 VT, DT 하고 어디까지? 0부터가 아니죠. 이 지면으로 떨어질 때의 시간을 알아야 되겠죠. 지면으로 떨어지려면 위치가 뭐일 때예요? 0일 때죠.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한번 적분을 해볼까요? 적분하면 여기 나와 있네요. 30t-5t의 제곱이 나오거든요. 얘가 0일 때를 구하면 0하고 6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0일 때도 지면인데 6초일 때도 다시 지면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0초부터 6초까지 바로 이 속도를 절대값 한 걸 적분하면 바로 움직인 거리가 나오겠죠. 4번 한번 풀어보시고요. 생각 넓히기 한번 해볼까?
생각 넓히기. 자, 그래프에서 색칠한 두 부분의 넓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얘들아? 자, 보세요. 여기는 지금 보라색 그래프는 B의 속도고요. 초록색 그래프는 A의 속도야. 그러면 처음에 시작부터 1분까지는 B가 A보다 조금 더 빨리 달려요. 그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넓이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이 넓이가 뭐죠, 여러분? 여기 넓이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는 부채꼴 넓이는 뭐냐면 B가 움직인 거리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삼각형은 A가 움직인 거리죠. 그래서 이 부채꼴에서 삼각형을 빼버린 게 바로 넓이기 때문에 A와 B의 거리 차이입니다. 누가 더 앞으로 나가고 있어요? B가 더 앞에 있겠죠. 그래서 B하고 A가 이만큼 거리가 떨어졌네요 란 얘기예요. 근데 1분부터 2분까지는 어때요? 어때? B가 A보다 속도가 더 느리지. 자, 그래서 점점 속도가 어떻게 될까? A가 더 빨라지고요. B는 느려집니다. 그래서 이만큼이 바로 뭐가 되냐면 1분부터 2분까지 바로 이 거리차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다면 여기 있는 이 파란색과 이 무슨 색이냐? 분홍색의 넓이가 같다면 결국은 2분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A, B가 만나게 되겠죠. 그치? 왜냐면 1분까지는 B가 더 앞에서 움직이면서 속도차가 이렇게 늘어났다면 1분부터 2분까지는 A가 더 어때요? 더 빨리 뛴단 말이야. 그럼 속도가 점점 줄어들겠죠. 원래 이만큼 늘어났었는데 점점 줄어든다고 이해되세요? 그쵸?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두 부분의 넓이가 무엇을 얘기하는지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활동 1에서 보시면 지금 여기 있는 파란색 넓이는 바로 뭐가 되겠어? B하고 A의 거리차인데 B의 거리에서 B의 위치에서 A의 위치를 뺀 거죠. 그 다음에 노란색 넓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노란색인가요? 주황색인가요? 주황색 넓이는 그 여기를 출발점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여기 있을 때의 A의 위치, 여기 있을 때의 B의 위치라면 얘는 움직인 거리. 자, A가 움직인 거리에서 B가 움직인 거리를 뺀 것이 되겠죠? 이것도 움직인 거리라고 해야 되겠다. 넓이니까. 그렇지? 움직인 거리. 그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번. 색칠한 두 부분의 넓이가 같다 그랬어. 그럼 무슨 말이야? A하고 B가 이때는 어떻다고요? 만난다고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 1분까지는 B가 더 빨리 달려가지고 속도를 엄청 많이 늘어났어. 그런데 1분부터 2분까지는 A가 점점 그걸 어떻게 따라잡아서 결국은 넓이가 같기 때문에 2분 때 A하고 B가 만나게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교과서는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 학습지에 있는 10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어요.